그래서 중금속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중금속을 체내 흡수율을 낮추는 식품들이에요. 같이 먹어야 돼요. 외부 환경 독소다라고 해서 우리가 독소가 들어오는 길이 뭐 5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다시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또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독소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문제를 해서 또 독소가 들어오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세 번째는 과로의 문제예요. 과로, 이런 생활 습관의 이런 문제들이죠. 네 번째가 이제 외부 환경 독소들이에요. 그냥 환경 독소들이 어디로 들어오나요? 환경 독소는 호흡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먹는 걸 통해서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경독소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나눴을 때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 문제예요. 세균과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독소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산업,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공해들 문제예요. 미세먼지라든가 또 이제 중금속 문제들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을 꼽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생물 들어오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중금속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금속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황사들 포함해서 해결책은 마스크 쓰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쌓여서 금방 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하시게 되면 반드시 세포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질병이라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세포막에 효소가 작용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효소에 들어갈 자리에 이 중금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딱 하면은 효소 작용을 멈추게 해서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들을 와요. 특히 황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침투돼 있어요. 쇠집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먹는 또 농약을 통해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또 생선 속에 바닷물 생선 속에도 또 이런 중금속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황사는 그냥 차단하면 돼요. 마스크 쓰고 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나머지 이런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금속 물질들은 우리가 상당히 피하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차츰차츰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오염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많이 이제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육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흘러 마지막에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게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방사선 물질들이 이렇게 또 유출되면서 바다 전체를 또 오염되고 만드는 이게 결국은 이게 중금속 물질들이거든요. 수온이나 이게 나비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물질들이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나요? 그걸 누가 먹어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먹게 되잖아요. 특히 이 수은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아요. 그런 형태를 메틸수은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 같은 데 흡수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에요. 고기들도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생태계에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도 작용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잘 안 빠집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중금속들은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은에 중독된 어패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조금 덜 먹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큰 생선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 제일 위의 포식자죠. 이런 경우는 안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축적돼서 이만큼 쌓아놓으니까 손바닥보다 좀 적은 생선류를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이 수은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 세포막 쪽에 딱 효소가 들어갈 자리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림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억상실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기분에 또 마음의 문제도 이게 일으켜요.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소화기 계통으로 메스꺼움, 복통, 설사, 여러 가지 위장 증상뿐만 아니라 특히 피부 발진, 피부병의 원인을 상당히 우리가 알기가 힘든데 이런 중금속의 문제로 인해서 피부 질환이 유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중금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의학은 그래서 모발 검사 아니면 혈액 검사도 가능하고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요즘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많이 먹는 이 참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제 식품의약품 안정처 같은 곳에서 이미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 이상은 좀 먹는 것을 자제해라 라고 하는 것.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서 좀 드셔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 생선들 중에 수온 오염도가 높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먹이사슬 최상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좀 큰 생선이에요. 큰 생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조금 쭉 한번 예를 조금 들어보면은 농어에도 들어있어요. 민물농어에도 좀 들어있고요. 바다 생선으로는 뭐 넙치, 대구, 뭐 바다가재, 아귀, 홍어, 뭐 쭉 나오네요. 도미, 뭐 이렇게 뭐 청새치, 뭐 이런 것, 황새치, 뭐 특히 이제 옥돔 같은 경우에도 수입 옥돔 있어요. 대서양에서 잡히는 큰 거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들어있고, 당연히 고래라든가 상어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참치 좋아하시잖아요. 다 좋아하시는데 이 참치캔에도 들어있는데, 참치는 여러분들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눈다랑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랑어류와 가다랑어류로 크기가 좀 적어요. 가다랑어는. 그 다음에 다랑어류는 크기가 좀 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섭취 기준을 봤을 때 다랑어류 큰 참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100g 이하. 그 다음에 조금 것들, 참치캔은 작은 걸 갖고 만들어요. 이런 게 좀 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400g 정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곳은 저 식품의약청에 들어가 보면은 참치 섭취량 뭐 해서 이 자료가 나와요.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서 고기를 드실 때는 조금 이런 것들도 수온에 좀 노출돼서 이런 증상들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피로, 자꾸 피곤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막 떨린다, 뭐가 이렇게.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떨릴 수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떨린다 하면은 혹시 세포에 중금속이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비 같은 경우도 계속 변비가 치료 안 되는 경우도 중금속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쌓였을 때 문제고, 많이 쌓이게 되면은 막 무기력증도 나타나고요, 빈혈도 나타나고, 현기증도 나타나고, 막 집중력도 저하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더 많이 쌓이면 통증도 유발해요. 똑같아요. 뭐 독소가 쌓이는 거하고 그 증상들이. 그러면서 근육통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4단계까지 가면은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을 유발해요. 염증성 질환들이죠. 질병들, 여러분들 난치병으로 알고 있는 치료 안 되는 병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생활 속에서 들어온 질병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것들, 다발성 경화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자가면역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 다시 또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은 각종 암을 당연히 유발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신체를 살려달라고 하는 신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정말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우리 능력을 좀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중금속이 빠져나가는 첫 번째 길이 대변입니다. 두 번째가 소변, 심지어 땀으로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뭐 하시고 하면 땀 빼시면 그 안에 이런 물질도 같이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머리카락도, 손톱도, 발톱도 전부 다 중금속이 빠져나가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금속이 들어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좀 적게 먹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예방법은 없어요. 자기 신체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좀 적게 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혜를 발휘한다면 큰 생선들은 조금 더 적게 먹고 드시고 싶다 그러면 조금 적은 생선들 위주로 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방법 아닌가요? 잘 실컷 먹으면서 그냥 뺄 수 있는 방법 없냐? 응? 이렇게 듣고 싶은데 음식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중금속을 체내 흡수율을 낮추는 식품들이에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음식이 놀랍게도 물입니다. 물. 여러분들이 수분을 많이 섭취해라, 물을 많이 먹어라 라고 하면은 이런 중금속에 섭취하는 것을 체내 흡수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물 충분히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장에서 이게 끈끈이 역할을 해요. 장 안에서 들어가서 끈끈이 아시죠? 이렇게 막
쫙 빨아들이는 역할이에요. 중금속뿐만 아니라 각종 노폐물들을 독소들을 이렇게 쫙 식이섬유가 이렇게 장 안에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죽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무말랭이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들어있어요. 또 토란 같은 거, 무시래기. 이거 정말 식이섬유의 보고죠. 그 다음에 과일을 먹을 때 이 껍질째 드시는 거. 껍질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그 식품 안에는 그 흡수율을 체내 흡수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끈끈이 역할을 해가지고서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다 빼온다라고 하는 이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면 돼. 같이 드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황이 많이 들은, 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늘 같은 거, 알리신이 들어있다. 이걸 떠나서 향이 좀 강하면서 황이 들어있는 이런 양파도 그렇고, 부추도 그렇고, 뭐 양배추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 몸을 좋게 할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식품들이 들어있다. 특히 제가 또 집중적으로 또 추천하는 게 있는데 해조류예요. 해조류 안에는 알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성분이에요. 뭐 해조류 아시죠? 김이 대표적이잖아요. 다시마, 미역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고요. 또 차 종류에도 있어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비타민C.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이런 생채소 식품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또 병원에 가서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문제들도 있으실 건데요. 의학적 방법으로는 정맥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정맥주사 말고도 경구용 어떤 약재료도 중금속을 배출하는 이런 방법들이 요즘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은 효과에 대한 검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 이야기를 드리면 중금속을 오염된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연치유력이, 즉 우리 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걸 키우셔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몸 안에서 그냥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적인 힘이 생겨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을 지키는 방법이고 중금속으로부터 우리가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해결하는 길이다. 미리미리 자연치유력을 길러놓으셔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